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받을 채권이 있다. 그런데 갑이 오랫동안 아무 청구도 하지 않았다. 그 상태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면 을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오래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거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제도다. 암기하면 소멸시효는 오래 행사하지 않은 권리를 막는 제도. 정리하면 권리가 있어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모두 기간 제한이지만 다르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해 권리 행사를 막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을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원용해야 문제가 된다. 반면 제척기간은 권리 자체를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한 기간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암기하면 소멸시효는 원용, 제척기간은 권리 행사 기간. 정리하면 기간 문제가 나오면 먼저 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 구별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왜 필요할까?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더 이상 청구가 없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10년 넘게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을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을은 방어하기 어렵다. 증거도 사라지고 기억도 흐려진다. 그래서 법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법률관계를 안정시킨다. 암기하면 소멸시효는 거래 안정과 증거 보전의 제도. 정리하면 소멸시효는 채무자를 무조건 봐주는 제도가 아니라 오래된 분쟁을 정리하는 제도다.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효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6월 1일에 돈을 받기로 했다. 을이 그날 돈을 갚지 않으면 갑은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기산점을 잘못 잡으면 시효 완성 여부도 틀린다. 암기하면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 가능 시점부터 시작. 정리하면 시효 문제는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었나를 먼저 보면 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를 12월 1일로 정했다. 갑은 12월 1일이 되어야 을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아직 청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암기하면 청구할 수 있어야 시효도 돈다. 정리하면 소멸시효에서는 권리 존재보다 권리 행사 가능 시점이 중요하다. 민법상 일반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특별한 단기시효 규정이 없다면 대여금 채권은 일반 채권으로 10년 시효가 문제된다. 하지만 모든 채권이 10년인 것은 아니다. 법에서 더 짧은 기간을 정한 단기 소멸시효도 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채권에 특별한 시효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암기하면 일반 채권은 원칙 10년. 정리하면 소멸시효 문제에서는 채권의 종류와 적용되는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단기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보다 짧은 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일정한 임금, 사용료,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은 법에서 더 짧은 시효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채권의 성질상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소멸시효 문제에서 무조건 10년이라고 쓰면 위험하다. 그 채권이 단기 소멸시효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암기하면 특별한 채권은 짧은 시효를 의심. 정리하면 시효 기간은 일반 10년부터 보되 단기 시효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 중단은 진행하던 시효를 끊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의 채권 시효가 거의 완성될 무렵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경우 시효 중단이 문제된다. 시효가 중단되면 지금까지 진행된 기간은 의미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뒤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대표적인 중단 사유에는 청구, 압류가 압류가처분, 승인이 있다. 암기하면 시효 중단은 시효 리셋. 정리하면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볼 때 중간에 시효를 끄는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청구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대표적인 사유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경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시효 중단이 문제된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받을 생각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재판상 청구가 대표적이고 일정한 경우 최고도 시효 중단과 연결될 수 있다. 암기하면 청구는 권리 행사의 표시. 정리하면 시효 중단에서는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봐야 한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이는 갑이 자기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한 것이다. 그래서 시효 중단이 문제된다. 압류는 강제 집행 절차에서 재산을 묶는 것이고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위해 미리 보전하는 것이다. 가처분은 특정 권리관계를 임시로 보전하는 수단이다. 암기하면 집행 보전 조치는 시효를 끊는다. 정리하면 소송만 보지 말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승인은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내가 그 돈 갚을게라고 말했다. 이 경우 을이 갑의 채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시효 중단이 문제된다. 승인은 반드시 복잡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가 드러나면 된다. 일부 변제도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암기하면 승인은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것. 정리하면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했다면 시효 중단을 떠올리면 된다. 소멸시효 정지는 일정한 사정 때문에 시효 완성을 잠시 막는 제도다. 예를 들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 있다. 이런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시효 완성이 정지될 수 있다. 시효 중단은 진행된 기간을 리셋하는 것이고 시효 정지는 완성을 잠시 멈추는 것이다. 둘은 효과가 다르다. 암기하면 중단은 리셋, 정지는 잠시 멈춤. 정리하면 시효 문제에서는 중단인지 정지인지 구별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시효를 주장해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오래된 대여금 채권을 청구했다.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을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때 권리가 당연히 자동으로 사라진다고만 보면
보면 부족하다. 실제 사례에서는 누가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암기하면 시효 완성은 원용해야 힘을 가진다. 정리하면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 원용권자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통은 채무자가 원용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그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하지만 채무자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처럼 채무가 살아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있다. 암기하면 시효는 채무자와 이해관계인이 원용. 정리하면 시효가 완성되었는지만 보지 말고 누가 원용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한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 완성으로 얻은 이익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을의 채무가 시효로 완성되었다. 그런데 을이 그 사실을 알고도 내가 갚겠다고 했다. 이 경우 시효이익 포기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채권자가 미리 포기를 강요하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암기하면 시효이익 포기는 완성 후에만 가능. 정리하면 시효 포기 문제에서는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가 핵심이다.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은 중요한 효과를 가진다. 예를 들어 을의 채무가 이미 시효 완성되었다. 그런데 을이 갑에게 일부를 갚거나 나머지도 갚겠다고 인정했다. 이 경우 을은 나중에 다시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판례는 이런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암기하면 시효 후 인정하면 포기 문제. 정리하면 시효가 지난 뒤 채무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 판례의 핵심은 기산점, 중단, 원용, 포기다. 예를 들어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진다. 또 소송, 가압류, 승인 같은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이익 포기가 문제된다. 암기하면 판례 포인트는 기산점, 중단, 포기. 정리하면 소멸시효는 기간 계산만이 아니라 권리 행사와 채무자 태도를 함께 보는 문제다. 소멸시효 사례형은 순서대로 쓰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오래된 채권을 청구한다고 하자 먼저 어떤 권리인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시효 기간이 몇 년인지 본다. 그 다음 기산점을 잡고 기간이 지났는지 계산한다. 중간에 청구, 압류가 처분, 승인 같은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도 본다. 마지막으로 시효 완성 후 원용이나 포기가 있었는지 검토한다. 암기하면 권리 종료 시효 기간, 기산점, 중단, 정지, 원용, 포기. 정리하면 소멸시효는 기간과 사건의 순서를 정확히 배열하는 것이 핵심이다.